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육퇴를 하고 제가 평소에 좀 찍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게 됐어요.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어가지고 엥?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요새 둥이들이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 쭈쭈쭈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영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이제 둥이들이 말을 그렇게 잘 하는지 아니면은 둥이들은 왜 이렇게 순한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히 막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얘기를 하고 가면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약간 육아 수다하는 느낌으로. 앞서서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두 기질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엥? 무슨 두 기질로 어떻게 알 수 있지? 했는데 좀 남편이랑 읽으면서 신기하게 둥이들이 진짜 하나하나인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1에서 16개월쯤 보여지는 아기의 타고난 기질로 보일 수 있다는데 사고형이랑 다람쥐형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사고형이 윤민이, 다람쥐형이 윤우인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고형은 새로운 장난감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또 주변 움직임이 모두 파악되어야만 움직이고 이런 키즈 카페나 문화센터 같이 많은 아이들이 움직이는 곳에 가면 겁을 먹고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고 뭔가 새로운 것에 흥미는 있지만 뭔가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만져봐 해야지 이제 손을 좀 잘 댈 수 있는. 그리고 몸놀림이 빠르진 않지만 운동 발달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과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눈짓, 몸짓, 손짓, 의사소통이 가능. 그래서 1대1로 놀 때 엄마들이 상호작용하는 재미가 큼. 완전 윤민이. 그림책 보기를 다람쥐형보다 좋아하고 그리고 언어 이해력이 좀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 윤민이가 아무래도 윤우보다 조금 더 언어가 빠른 것 같거든요. 저희도 보일 때. 그리고 윤우가 다람쥐형인데 사람보다 약간 장난감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 그래서 그때 어린이집 처음 입소했을 때 윤우가 너무 사람들에 개의치 않고 되게 그 안에 있는 장난감이나 주변 사물들을 탐색하느라 바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애기가 특이한가 싶었는데 이런 특징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의식하고 긴장은 하나 그렇다고 주변 놀이기구를 탐색 못하진 않음. 그리고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 새로운 놀이기구나 장난감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감. 놀이 선생님이 하는 놀이 지시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서 단체 놀이에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완전 저희 윤우. 윤우가 진짜 다 같이 뭔가 활동을 하는데 크게 잘 안 끼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단체에서 이탈하고 순발력이랑 운동성이 좋음. 그리고 제일 이거 윤우인데? 했던 특징이 야단을 맞아도 개의치 않고 못하게 해도 그 순간만 멈춤. 저랑 남편은 한때 윤우가 혼이 나도 이게 혼나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윤민이는 딱 봐도 혼을 내면 자기 혼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얼음이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윤우는 막 혼을 내도 깔깔깔깔 하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오르다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놀고 싶은 욕구 방출. 항상 부사남으로 집중력이 없고 산만해 보이지만 순간적인 판단력이 빠르고 목표지향자님. 주변을 탐색하느라 바빠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자칫하면 언어 이해력이 지연되는 것 같음. 그래서 저는 윤우가 유민이보다 언어가 좀 느리니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건 다람쥐형에서 그랬구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집에 안 들어오려 함. 완전 윤우. 윤우는 놀이터에 가면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정말 울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질이 나눠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이걸 발견하고 남편이랑 저는 애기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던? 이래서 육아하면서 엄마들이 공부를 하시는구나. 저는 진짜 육아에 대해서 1도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방법 그리고 뭔가 제가 엄마한테 받았던 그런 교육 방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저의 개인적인 육아 스타일을 말씀드려보면 저는 진짜 개인적인 스타일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조금 벅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통제하는 걸 원하고 엄격한 관리자형 ESTJ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되게 엄격하게 엄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지만 사랑을 줄 때는 한없이 사랑을 주고 친구처럼 지낼 때는 한없이 친구처럼 이렇게 막 사이좋게 지내고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아들 둘이다 보니까 얘네가 한번 이제 이탈해버리면 제가 쉽게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제 스타일대로 좀 통제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부드럽게. 뭘 열어줘?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울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기로 했지?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되게 엄하게 키워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 때는 사실 막 체벌을 하는 것도 만연해 있던 시대였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또 이제 저랑 사이가 엄청 좋을 때는 또 돈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엇나가지 않고 엄마랑 사이가 좋으면서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애기들도 좀 그럴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정말 아기 때부터 아이들의 생활 패턴은 완벽하게 제가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턴화죠. 하루를 딱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 스케줄을 정말 거의 벗어나지 않게 살았어요.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애기들이 몇 시쯤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서서히 아이들의 패턴을 제가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시간을 딱딱 정했던 것 같아요. 낮잠은 언제 자고, 점심은 몇 시쯤 먹고, 저녁을 먹고, 저녁 먹고는 씻고, 몇 시에 자고, 이거를 되게 규칙적으로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들 그 수면 교육도 저절로 됐었고, 또 아가들도 자기의 스케줄을 이제 좀 몸에 익혀 있다 보니까 스케줄을 파악해서 덜 스트레스를 받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크게 찡찡거림이 엄청 심하지도 않았고, 물론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아가들이 잘 따라와 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순한 기질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순하진 않거든요, 제 성격이. 근데 이제 남편이 약간 좀 순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꼭 지켰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막 무조건 옳다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부모님들마다 지내는 생활 패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시는 마인드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인 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미디어 노출을 안 했었죠.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2달 정도 제가 미디어 노출을 했다가, 한번 제가 SNS에서 좀 미디어 노출에 대한 위험성, 약간 자폐 위험성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보고 나서 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로 전문가들의 얘기도 엄청 찾아보고 남편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본 결과, 우리라고 그런 걸 피해갈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당연히 저도 어렸을 때 막 TV가 틀어진 집에서 그냥 아기 때부터 살고 이랬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집에만 TV가 있었을 때였고, 지금처럼 식당에서도 태블릿으로 볼 수 있고, 뭐 차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미디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우리 미디어는 이제 금지를 해보자, 다시 한번. 미디어를 지금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어요.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저희는 보통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스티커북 뭐 그런 거, 애기들이 빠방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빠방 스티커북만 있으면 완벽하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또 밥에 집중하고, 이런 또 식사 예절 이런 거에 또 제가 또 엄격함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애기들한테 빨리 심어주다 보니까 애기들도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식사 예절을 한번 했고 나니까 육아 난이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많이 지켰던 거는, 이건 아무래도 윤우가 우유랑 계란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어쩔 수 없게 군것질, 과자, 빵, 사탕,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아예 거의 입에도 안 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아가들은 밖에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간식을 먹어야 한다 하면은 떡봉, 아직도 정말 아기 때 먹는 그 떡봉을 아직까지도 먹고 있고, 거의 한 번도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런 군것질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우유랑 뭐 계란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심해가지고, 그래서 좀 건강하게 식습관을 만들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집에서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기 때문에 막 엄청 화려한 요리 실력을 뽐내면서 애기들을 밥 해주진 못했고, 재료 본연의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아요.
가지 쪄주고 생오이 잘라주고 당근 쪄주거나 볶아주고 고기 주고 두부 주고 이렇게 되게 토속적인 좀 식습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쩌면 가공식품을 뭔가 좀 덜 먹어서 그런지 조금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셨던 게 저희 아가들이 이제 존댓말을 종종 섞어 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진짜 언어가 네거든요. 네. 네를 그래도 18개월, 17개월, 18개월 그때부터는 네를 완벽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뭐 바나나나 이런 걸 줄 때 뭐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그냥 달라고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네라고 해야지. 네 하면 줄게. 먹을 거야? 그러면은 아이도 처음에는 잘 이해 못하다가 나중에는 한번 네 했을 때 이렇게 주면은 아, 내가 네라고 하면 그게 승낙의 표시구나, 동의의 표시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네라는 말을 완벽하게 해서 지금도 네 하고 있고. 보고 싶어요? 네. 눈 궁금해요? 네. 네를 하다 보니까 존댓말을 더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가르쳤던 말들도 다 뭐뭐 해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댓말 위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가 저한테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교육을 해놓으면은 아이도 막 떼를 쓰면서 찡찡거릴 일이 훨씬 덜해지고 저도 명확하게 그걸 들음으로써 행동을 해주니까 아이도 편하고 저도 스트레스가 덜하고 그러더라고요. 뭐뭐 해주세요는 진짜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어는 아이들이 사실 쌍둥이여서 조금 더 빠른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왜냐면 계속 붙어있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원하는 내용, 행동이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들도 어떻게든 서로 전달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리 발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큰 영향은 제가 정말 말이 많아요. 저는 하루 종일 사실 애기들이랑 있으면은 저도 입이 근질근질하고 심심하다 보니까 애기들한테 좀 말을 많이 했고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기들이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그냥 얘네가 진짜 어른이고 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윤민아, 윤희야, 오늘 엄마가 뭐 엄마 친구 누구 만나고 왔는데 엄마가 거기서 커피 먹고 파스타 먹고 그랬어.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건데 정말 이렇게 그냥 정말 수다 떨듯이 있잖아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땠고 오늘 아빠가 오늘 회식을 해가지고 늦게 온대 뭐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도 조금 더 빨랐지 않았나. 아이들이 말을 트는 딱 그 두 돌 시기 때부터 육아 난이도가 정말 확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도 자기의 의사를 저한테 전달을 할 수 있고 저도 그거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애기들도 만족해하고 그래서 확실히 울거나 그런 게 엄청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제 고구마 먹을 거야? 무거워. 무거워. 가슴 잡아줘. 오. 손 넣는다 아빠가.